오늘은 6.25 전쟁 전투 상보 가운데서 두 번째인 다부동 전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이 다부동 전투 얘기를 하려면은 낙동강 방어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. 6월 25일 날 기습 남침을 했던 북한은 춘천에서의 이 작전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감에 말미암아서 국군을 수도권 이북에서 완전히 포위 섬멸하려고 하는 계획은 틀어졌습니다. 그 결과로 한강선 방어 전투를 국군 이 잔류 부대들이 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공간을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지연 작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공간을 조금씩 내주면서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충분히 증원되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입니다. 그래서 우선 6월 28일서부터 7월 3일 사이에는 시흥 지역을 포함한 한강선 방어전 이 지연 작전이 우선 성공적으로 치러졌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산 지역의 최초의 미군 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한 1개대대 규모가 7월 1일에 부산에 도착해서 오산 북방의 중미령이라고 하는 데에 도착한 것이 7월 5일이었습니다. 거기에서 북한군 4사단과 전투를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중과부족으로 물러나게 되었죠. 그러고 난 다음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지형 지물을 포함한 지연전 지역이 금강선 전투와 이 대전 지역 전투입니다. 그래서 이 대전 지역 전투가 벌어진 것이 대략 한 7월 15일에서부터 한 20일 그 어간에 이 금강 방어선과 대전 지역 전투가 벌어집니다. 그리고 7월 2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명한 그 지형 지물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축차적으로 국군이 밀려나게 되고, 이때 대전 지역 전투에 들어와 있었던 미 24사단도 함께 이 지역으로 물러나게 됩니다. 대체로 지금 지형으로 보면은 외관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영도까지 한 80km 정도를 국군들이 맡게 되고, 그리고 외관으로부터 남쪽에 진동리 마산 지역까지 한 160km 정도를 미군 3개 사단, 꼭대기는 1기병사단이고 그 다음이 24사단, 그 다음에 밑으로 25사단 이렇게 배치가 돼서 여기를 맡게 된 것입니다. 이 낙동강 방어선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점도 있습니다. 그 이점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선 첫째로 이 전쟁이 터진 이래로 최초로 전 전선이 좌우로 연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앞에는 전선들이 전부가 이렇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들이 아군 진지를 공격을 할 때에 일점 양면 포위 작전 같은 정면에서 국군을 고착시켜 놓고 측면으로 우회해서 포위하는 그런 아주 손쉬우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작전을 펼칠 수 있었지만은, 낙동강 전선에서는 이제 좌우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작전이 사실상 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이점은 뭐냐 하면은 지형적으로 여기가 방어해내기에 한반도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외관으로부터 영덕에 이르는 그 북쪽 국군이 맡은 그 지역은 주로 횡격실 산악 지역입니다. 우리가 횡격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들이 가로로, 그러니까 이 산들이 가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횡격실이라고 하고,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종격실이라고 하는데, 그 지역은 횡격실이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형입니다. 또 외관으로부터 진동 마산까지의 이 서쪽 지역은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 방어하기에 쉬운 지역입니다. 세 번째로 이 지역의 이점이 뭐냐 하면은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낙동강 방어선 내부에 방사선으로다가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
보급품을 운송한다든가 또는 이 뚫리고 있는 지역에 예비대를 투입하는 것이 대단히 용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군사작전 용어로 내선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내선작전이 가능한 그런 방어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당시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중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이 방어선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. 영어로는 stand or die. 여기에 멈춰서 여기서 지키거나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것이다. 만일 이 교두보가 무너져서 부산으로 밀리게 되면은 역사상 그야말로 대살육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. 대학살극이 벌어질 것이다. 그러니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작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. 이랬을 때 북한군이 주공 방향으로다가 밀고 내려온 것이 경부 축선을 따라서 사실 내려온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방어선이 형성된 것이 낙동강 방어선은 대략 7월 31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이 방어선이 최종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8월 3일경서부터 북한군 주력은 대구를 목표로 해서 밀어붙인 것입니다. 대구 북방에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,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부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국군 1사단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북한군은 3개 사단을 내려보낸 것입니다. 백선엽 준장이 이끌었던 제1사단은 개전 초에 개성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지연전을 펼쳐가지고서 낙동강 방어선에 도착한 것이 대략 7월 말경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다부동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다부동 지역에서 국군 1사단은 4대 1의 이 병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24일 동안을 버텨냈습니다. 물론 이 기간 중에 미군 제27년대가 미 8군 예비대로 있던 부대가 여기에 8월 15일경에 지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거의 우리 국군 1사단이 여기에서 버텨낸 것입니다.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전투가 바로 미군들이 부르는 볼링 앨리 전투라고 하는데 볼링 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볼링을 칠 때에 공이 굴러가서 그 볼링 그것을 딱 때리고 이게 넘기지 않습니까? 그때 나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나는데 미 27년대와 북한군 사이에 당시 이 지역에서 전차전이 벌어졌습니다. 이 전차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6.25 전쟁을 통틀어서 최초의 전차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로 전차포를 쏴가지고서 후방에 있는 어떤 지형 지물에 맞아서 그 터지는 소리가 볼링장에서 그 볼링 볼이 그 핀을 맞추는 그런 소리처럼 들려서 미군들이 이거를 볼링 앨리 전투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미 27년대 측방이 뚫리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때 백선엽 사단장이 연대를 이끌고 바로 탈취당한 측방을 탈환을 해냈습니다. 이때 백선엽 장군은 장병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미군도 측방을 얻어맞아서 결국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다부동을 뺏기게 될 것이다. 다부동이 뺏기면은 대구가 무너진다. 대구가 무너지면 자연히 부산도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된다. 그러니 죽기 살기로 우리가 이 미 사단의 미 연대의 측방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. 내가 앞장서서 돌격할 테니 나를 따르라. 만일 내가 뒤로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하고서 앞장서서 이 고지를 탈환하고 결정적으로 이 지역을 지켜낸 것입니다. 이 전투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국군이 사실상 이 방어 전투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한 제일 첫 번째 사례이고 그 다음에 9월 공세 때에도 영천 지역과 저 포항 지역에서 또 여기에 사기를 올린 국군이 잘 막아냈고
또 낙동강 지역에서는 창녕 영산 지역과 마산 지역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국군을 미군들이 효과적으로 막아내서 8월 한 달, 그다음에 9월 15일까지 9월 한 절반 정도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. 이 전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대구를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출한 또 한 번의 결전이었고, 또 이 전투에 또 새로운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이 전투야말로 한미 간의 연합 전투를 벌였던 최초의 사례이고, 미군들이 이후 백선엽 장군과 일사단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던 그런 전투이기도 했습니다.